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요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저희에게 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02-3772번에 0269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채널 들어오셔서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밀려 내려가다가 어제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은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내려온 게 이제 북한 리스크 때문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북한 리스크라기보다는 그냥 떨어질 때 돼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가 추세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데 터널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터널 따라서 지수는 그리고 종목은 가격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파동 속에서 밑으로 내려갔던 것 뿐이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간 거고 갭으로 떴던 자리를 메워놓은 거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북한 리스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지수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가 괜찮을 거다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나라는 전망이 조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을 이유는 없는 게 이제는 좀 비동조화라고 하죠. 디커플링 현상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식으로 뭔가 같이 안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올라갔다고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미국이 떨어졌다고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어딘가를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증시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요. 추세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안 좋게 보는 비관론자인가? 그건 아닙니다. 비관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거예요. 현실 직시해 보니까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기업 부채가 너무 심각한데 좋아. 심각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서 이게 버틸 수 있을까의 문제인 건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빚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뭘 사기 위해서 계획성 있게 빚을 늘린 거라고 한다면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게 생활을 하시면서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벌이가 안정적이지 않다거나 이자가 올라가서 내가 나가야 되는 비용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 부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부채 유지하기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매매라고 하는 경매 또는 이런 것들이 당하면서 압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이 부채가 많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면은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서 무너진다가 아니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시에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맞물려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기 침체 플러스 금리 인상 이거 기업들에게 그리고 가게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 것인가인 건데 국가가 빚을 내서 돈을 더 주겠다 세금을 더 얻어가지고 주겠다 이거 지금 잘 안 돼요. 국가 부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제에서 우리 여러분들 경제학을 조금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방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미리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꺼내놓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야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라고 하던가 경제학을 배우면요. 10년 주기설이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경제에서의 역사는요. 반복됩니다. 그냥 늘 무너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뿐이에요. 그 말은 지금은 거품이 만들어졌고 한번 호황기인 것처럼 눈속임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후폭풍이 올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정부에서 또는 고위 공직자들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 뭐 정책 기관들에서 올바른 정책을 잘 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이제는 해결됐습니다. 증시가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저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무서워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가는 장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삼화왕관, 뭐 한창, 노터스니 뭐니 하면서 이런 잡주들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화전기, 알톤스포츠, 신화콘텍 전부 다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1,000억 미만 또는 2,000억 미만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기업이라는 거죠.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조막손이라고 하죠. 뭔가 작은 그 규모의 어떤 세력들 그런 세력들은 주가를 띄워 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고요. 그렇게 띄워 올렸을 때 1,000억, 2,000억, 뭐 5,000억, 1조를 팔아내기는 힘들지만 100억, 200억 팔아내기는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뭐 단타 세력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뭔가 이렇게 장난치려고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내는 경우도 많고 뭐 찌라시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볍거든요. 가벼우니까 띄워 올리기가 쉬워서 갖고 노는 거죠. 이런 장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저런 거에 눈속임 당할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수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탄탄한 기업들은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수가 올라왔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횡보를 거의 했죠. 그리고 22년 들어와서는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2020년부터 21년까지 올라온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하락할 때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2021년과 22년에 횡보를 했거나 또는 하락을 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요 하락세에서는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기업인가 아니면 올라올 때 같이 못 간 기업인가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기업을 물려서 고생하고 있는 경우가 좀 허다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올 때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을 사서 물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올라올 때 올라온 기업을 사서 힘들어하시는 부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부류는 미래가 달라요. 올라올 때 사서 고점에 사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미래가 없고요. 바닥에 사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요런 아래쪽에 있는 기업인 거죠. 위쪽에 있는 기업들은 반등시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정하셔서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굉장히 투자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온 기업이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대형주는 보통 5년을 잡고요. 중소형주는 2, 3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고점이었다면은 떨어지고 올라오는 데까지 2, 3년, 최소 2, 3년을 바라봐야 되니까 2024년 또는 2025년에 본전 탈출을 노리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짜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하락장 무서울 거 없습니다. 뭐 겨울 온다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여름 온다고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하락장은 증시에 늘상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별거 아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면 상관이 없다라고 전략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준비가 된 종목인가 그리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반갑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니슨이요. 유니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800원에 30%요. 3,800원에 30%요? 네. 유니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상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괜찮았던 기업이 아니라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기업이었어요. 뭐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이제서야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발 동동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나오기 전에 계획을 짜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면은 여기저기 상담하기 시작을 해요. 뭔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손절하시거나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다시 떨어졌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손절을 하신다라는 것은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않을 때, 힘이 빠졌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는 어때요, 색깔이? 오늘 캔들의 색깔이 어떤가요? 파래요. 파래요. 파랗다는 말은 올라가는 힘이 셌다는 말입니까? 내려가는 힘이 셌다는 말입니까? 내려가는 힘이 있었어요. 네, 그럼 올라오다가 지금 힘이 빠졌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 힘이 빠진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보통 뭐 한다고요? 손절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또 아침에 3,300원을 받는데 3,000원에 하기가 너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시간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억울한 만큼 내가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2,200원이나 2,500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추가 매수했는데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더 떨어지면 그럴 가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회사가 어떤 기업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풍력이요. 풍력하고 있죠. 근데 돈은 버나요, 안 버나요? 못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못 벌어요. 그러면은 돈 버는 것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없는 거네요. 돈을 못 버니까. 네. 그럼 풍력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앞으로 쓰일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올라온 이야기가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미국에서 저 태양광에 투자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유니스 뭐 10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국책 과제 뭐 협약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끝난 테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테마가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료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말은 나올 기업이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가치는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세요? 네. 돈을 못 버니까 애매하지만 재료는 있어가지고 뒤에라도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럼 이번 상승을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본전도 네.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쭉쭉쭉쭉 올라와주면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본전 팔거나 수익 내서 팔면 되는데 그죠? 네. 쭉쭉쭉쭉 올라가면 상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대한 대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올라오면 알아서 하셔도 되니까. 그죠? 네. 올라오면 그 뭐 걱정이 있어요. 뭐 그냥 팔면 되는데. 근데 내려갔을 때 대한 대비를 이건 할까 말까인데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2,5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많은 편인데도 약간은 그래도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다음 상승 때는 너무 큰 수익 같은 거 바라지 마시고 손절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절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스는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 상승 때 팔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본전에 나가셔라고 했죠. 지금 추가매수 하면 매수가가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네. 본전을 알겠습니다. 노리시고 나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3,500원 정도면은 매도하기 딱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두산 바켓, 네, 42,100원에 네. 50%요. 두산 마켓을 42,100원에 50%요. 예, 예. 뭐 사실 이유가 있... 손절을 언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고,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추가 여쭤보려고. 매수는요, 앞으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네,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예. 아니에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글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맞아요. 말아야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필살기, 마지막 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면 끝나요. 근데 지금 비중이 50%거든요. 예. 50%라는 말은 비중을 추가 매수해서 더 늘리겠다는 건데 늘리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 42,000원에 두산 마켓을 들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종목은 13,000원에서 거래가 된 적이 있는 기업이에요. 맞습니까? 글쎄 모르겠네요. 예, 모르시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주식할 때 모르면 뭐 몰라요라는 말이 절대로 떳떳하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식을 예. 할 때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13,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럼 13,000원, 2만 원 이하에서도 거래가 된 적이 있으니까 저기서 산 사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저기 산 사람이 돈 벌기가 쉬울까요? 42,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계속 저기 차트가 내려간다는. 그렇죠. 말씀 내려갈 같은데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2,0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얘는 13,000원까지.
그러면 추가 매수를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비중을 50%까지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36,000원 자리에서 지지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지지가 된다면은 그나마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지지가 안 된다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두산마켓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건설 장비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건설 장비. 요즘에 건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건물 많이 지어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경기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경기가 있어요. 늘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건설하시는 분들 지금 일을 못해요. 다 쉬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럼 건설 장비를 팔아낼 수가 있을까요? 건설하는 업체들이 지금 건설 장비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쉬고 있잖아요.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은 돈 벌기가 조금 힘들어질 거고 이게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이 회사한테는 안 좋은 게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해결이 될 건가인 건데 지금 여러분 여러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점은 찍은 것 같지만 연말 또는 내후년까지도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가 고물가로 그렇게 지속이 되고 환율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환율도 계속 올라와 있으면 원자재가 끝까지 비쌀 텐데 건설 어떻게 될까요? 건설 회사들은 자기 돈으로 건설을 안 해요. 돈을 빌려서 하는데 그 빌리는 돈이 이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또 건설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네. 그러면 건설 장비를 왜 삽니까? 건설 업체들은 건설 장비를 새로 교체하거나 투자하는 걸 꺼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 매출이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믿기 싫으신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는 아니 재무구조도 괜찮은 거 같고 그러니까요. 재무구조 지금까지 이야기인 거고 앞으로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만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지. 투자는 지금까지 잘해온 거랑 앞으로 잘하는 거랑 별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거를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36,000원이 지지가 될까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면 36,000원이 무너질 때 장기 투자하느니 여기서 잘라내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반등이 나올 때 이것도 반등일 뿐인 거니까 반등 시 42,000원 정도 본전에서 빨리 매도하고 종목을 잘못 골랐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37,000원만 넘어가면은 그럼 매도를 할까요? 저는 4만 원 오늘 37,000원 넘어가면 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4만 원 정리하는 게 맞고요. 떨어지면 36,000원 이하에서는 바로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뭐 과대망상을 하거나 뭐 진짜 뭐 허위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현실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린 거기 때문에 믿기 싫으시더라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37,000원 넘어서면 손절해버릴까요? 4만 원대 손절하라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바이오센터요. 어떤 거요? SK SK 바이오. 사이언트. 예. 바이오 사이언스예요? 예. 예, 바이오 센터 말고 그죠?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이요? 12만 5천 원에 20%요. 12만 5천 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일단 지금 이건 들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거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요. 우리가 주식하는데 별로 쓸모 없어요. 뭐 우리 TV 보면 맨날 전망이 어떻습니다. 뭐 기업이 어떻습니다. 재무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내가 얼마에 샀느냐이거든요. 근데 SK 바이오 사이언스를요. 12만 5천원에 샀다는 것을 이 종목이 내려갈 수 있는 지금까지 보여준 흔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봤을 때 12만 5천 원이면 얘가 내려갈 수 있는 최저치까지 거의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싸게 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로서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샀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선 들고 가볼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요게 11만 5천 원이 밀려 내려간다면 차트상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나쁘지 않으나 장기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할 거면 차라리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뭐 저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굳이 투자하고 싶으신 거면 다른 종목이 낫고 이 종목을 투자하실 거라면 차트로 매매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가격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 들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11만 5천 원이 밀리게 되면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올라오면 15만 원 이상에서 그냥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들고 가시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기업의 전망이라더니 기업이 좋니 많이 뭐 신약을 만드네 마네 이런 이야기 뉴스에는 속지 마세요. 그냥 내가 생각한 가격까지 오고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딱 맞춰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천리 자전거요. 삼천리 자전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200원에 15%요. 15,200원에 15%. 예. 일단 오늘 좀 올라왔는데 뭐 간의 기별도 안 가요. 그죠? 예. 일단 삼천리 자전거라는 이 기업 자체로 본다면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코로나 터지고 진짜 많이 늘었어요. 예.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 가지고 진짜 실적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은 오히려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실내 운동, 그러니까 안에서 하는 운동이 조금 이렇게 기피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하고 자전거도 요즘엔 전기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오르막길도 타고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나 했을 때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2018년, 19년까지 주가가 줄곧 하락세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막 2배, 3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건가인 건데 오늘도 제가 여기 방송국 오는 동안에 보니까 한강표 이렇게 주변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전거가 또 뭐 따릉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장기로 보았을 때 저는 이거 우상향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주가라는 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우상향을 해왔어요. 몇십 년 동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를 한 5년 이상 투자하시겠다 생각한다면 저는 5,000원에 가깝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무서울 건 없다. 추가하면서 하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투자하기는 싫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단기적인 차트 움직임에 따라서 위쪽에서 매도해놓고 나중에 좋은 기회, 저점에 내려왔을 때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분위기 잘 탔기 때문에 올라올 텐데 요 차트 모양을 우리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올라오다가 힘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게 아마 12,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까지 올라온다면은 저는 바로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장기 보유하실 거면 이 전략이 아니라 그냥 5,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냅둬놨다가 저기서 추가 매수를 지금 사신 거에 한 2배 이상, 그러니까 비중 50%까지 늘려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전략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12,000원에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보셨다면은 팔고 마무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장기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5,000원대 그냥 추가하면 산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5,000원 올 때까지 삼천리 자전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빨리 매도하고 다시 사고 싶을 때 빨리 15,000원 목표까지 오고 팔았다 다시 사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말 내가 빨리 팔고 다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확신이 들고 결심이 서셨다면은 지금 가격에 매도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맺고 끊으면 내가 하는 거지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15,000원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내가 보기 싫고 꼴보기 싫은데 뭐 한다 들고 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12,000원 정도까지를 일단 봐도 좋으나 빨리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시라면은 정리하시고 오늘이라도 정리하시고 나중에 더 싼 가격, 좋은 가격에 사시거나 아니면 지금 싼 가격이나 좋은 가격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 방식을 바꿔보시거나 하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고맙습니다. 손해보건데 뭐.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와 이번 주 토요일 8시에는 김현고 멘토님 강의가 있고 내일 김도 멘토님 강의가 오후 8시에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결 안 된 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이 어떤 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 아, 잘 보시고 계신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백산이요, 백산. 백산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2,650원에 10%입니다. 네, 12,650원에 10%요. 예, 예.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한번 네, 보도록 네. 할게요. 차트 뭐 잘 보고 뭐 안 보고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느낌만 얻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네. 매수가가 까만 선이에요. 뭐 매수하셨을 네. 때 뭘로 사셨든 상관없어요. 뭐 뉴스 보시고 사셨든 TV를 보고 사셨든 추천받아 사셨든 누가 네. 좋다고 해 샀겠죠. 뭐 안 좋아서 샀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좋다고 TV 하니까 보고 좋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고 좋아 보이니까 사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예, 이유가 예. 없어요. 자, 그럼 그 이유를 예. 둘째 치고 빼놓고요. 차트를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차트가 예. 지금 까만 선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아래쪽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갔으니까 뭐 할 차례입니까? 네, 내려가요. 내려갈 차례에서 좋아 보여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는 아, 일만 그때 남았고 손실나는 걸렸군요. 일만 남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럼 반대로 했어야죠. 올라가면 내려갔을 때 샀으면 올라갈 때 돈 벌고 또 내려갔을 때 샀으면 올라갈 때 돈 벌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게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는 그렇죠. 우리가 무시할 수가 예.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전번에도 예, 좀 뭐까지 또 올라왔을 때 내가 그지가 놓쳐버렸어요. 맞아요. 뭐 홀린 것처럼 사게 되어 있어요. 좋다고 하니까 사게 예. 되지. 뭐 이거 내가 뭐 맨정신으로 사라 하면 못 사요. 이런 거. 뭔가 그렇죠. 홀렸기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뭔가 좋다고 하니까 속아서 뭔가 뭐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차트도 안 보고 그냥 가격만 보고 아우 이거 사면 돈 벌겠지 싶어갖고 그냥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만 네. 이렇게 차트를 딱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 보고 네. 사지 마시고 TV 보고 사지 마시고 좋다는 이야기에 사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고 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살펴보면 이런 자리 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사요. 비싸서요. 아, 예. 그래서 예. 백산이라는 기업은요, 뭐 기업이 좋고 말고 뭐 전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를 저는 예. 8천에 사야지 돈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물려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까지 봤을 때 내려갈 때 그냥 쭈구장창 뭐 계속 내려가는가? 그거 아니에요. 내려가다가 예. 반등도 나와주고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반등 시 매도 해보세요. 반등 시 매도. 예, 예, 예. 반등 시 매도 따라해 주세요. 반등 시 매도. 반등시 매도. 그렇죠. 요거는 주가가 반등 나오면 그냥 바로 매도해 버리시는 게 낫고요. 아, 반등이라는 그러면 어떤 저- 기준은 이 네, 흐름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위로 올라섰을 때의 이야기인 건데 어디서 반등 네.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나마 아, 유력한 예. 자리는 9,900원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선이 무너지는 자리. 한 9,900원 선 정도가 반등 나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서 반등 나와주면은 11,000원에 가깝게 손절하시고 나오는 게 시간도 벌고 다음 투자를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한 어떤 준비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백산이 이제 뭐 회사에서는 뭐 하자는 없죠? 예, 회사에 문제가 없고요. 좋아서 사셨잖아요. 그죠? 예. 좋은 기업 맞고요. 좋아서 사셨고 앞으로도 좋아서 사는 사람들 많을 건데 그분들 다 고생하게 생겼어요. 예. 네, 고생하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이 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맥스를 65,000원에 20%를 사셨다. 역발상인 것 같아서 65,000원에 모아가는데 추가 매수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뭐 역발상까지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역발상 투자. 남들이 기피하는 거 사라. 방금 백사는 어때요? 잘 보세요. 차트를 제가 뒤집어 볼게요. 이 코스맥스라는 차트를 뒤집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보기 해서 뒤집으면 어때요? 백산하고 다를 바 없는
고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사면 안 되는 자리였잖아요. 원래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일반적이면요. 근데 지금 반대죠. 그러니까 역발상 맞습니다. 이런 자리는 남들 기피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역별 사지 마라. 역별이면 뭐 쳐다도 보지 마라. 접근도 하지 마라. 역별이면 손절해라 하는데 그럼 누가 삽니까 그거를? 아무도 안 사면 뭐 허공에 떠다니는 주식입니까? 한국거래소가 들고 있나요? 아니면 창고에 쌓여 있나요? 재고로 쌓여 있나요? 누군가는 들고 있는 기업이고 내가 팔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도 거래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거 사지 마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TV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1,300만 주식 인구가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개미가 못 사는 기업인 거예요. 이런 건 사셔도 저는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매수하셨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인식이 좋아질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이걸 못해서 수익을 못 내요. 왜냐하면 빨리 수익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고 있는 동안 매일같이 괴롭고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질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안 되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고수들 보면요. 수익을 냈다는 신들 보면요. 처음부터 20대 때 투자를 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신이었나? 아닙니다. 40대부터 뭔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조차도 40, 50대가 되어야지 뭔가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산다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코스맥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사셨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빨리 단시간에 수익 날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추가 매수를 왜 지금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기에서. 그냥 내가 샀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맞았구나, 맞았어, 아싸리 좋아 이러면서 지금 추가하면서 하겠다는 거 그런 호들갑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조금 중장기로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주가가 뭐 6만 원 이하, 막 5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가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고 남들이 완전히 쳐다도 안 보는 남들이 진짜 싸게 정말 손실 보면서 손절한 건 난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추가 매수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고 잘하신 거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JNTC가 올라와 있고요. 11,000원에 7% 1년 넘게 보유 중인데 오늘 반등 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잘못 보고 있네요. JNTC죠. 봅시다. JNTC가 오늘 반등이 조금 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11,000원이다. 자, 11,000원. 지금 오늘 반등에 무슨 손절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거 반등이 뭐 반등처럼 보이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 같은데요. 사소한 반등인 것 같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서 이걸 왜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잠깐 이렇게 양봉 띡 올라왔다고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반등이다라고 하는 건 이 전체 흐름 자체가 변하는 걸 이야기해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등도 아니고 뭐 움직임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 기준, 이 흐름이 횡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는데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겨우 횡보하는 수준에 그칠 텐데 횡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갇혀 있지 않아요. 주가가 이렇게 약간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7, 8천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들고 가보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7, 8천 원까지 올라간다고 이게 6천 원인데 그럼 지금 추가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안 올라갈 가능성도 너무 많은 기업이라서 약간 반반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다가 7, 8천 원까지 운 좋게 올라와주면 거기서 손절하는 게 나은 거고 추가 매수하기엔 리스크가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전략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수익이라던가 본전 욕심 내지 마시고 손실을 줄여 나온다라는 쪽으로 관점을 바꾸세요. 오늘 매도하실 생각이었다면 7, 8천 원까지 기다려서 매도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튜브 상담 잠시 멈춰가고 다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S 네. 매수가는 14만 원이고 비중은 10%. 뭐 상담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거는. 잘 사셨고 비중도 적당하고 네. 좋은 기업 사셔가지고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공부를 지금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매를 토대로 경험을 쌓아가시고 이런 매매에 좀 익숙해지시다 보면요. 지금 제가 네. 뭐 감히 판단을 하는 건데 목소리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젊으신 분 같아요. 젊지 않다면 목소리가 젊으신 거겠죠? 뭐 어찌됐든 제가 보았을 때 이런 투자를 계속 하실 수만 있다면요. 미래가 달라져요.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해라라는 건데 투자의 기본을 잘 알고 계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지금 싸게 산 것까지는 해봤는데 경험이 뭐가 부족하냐면 비싸게 팔기까지의 그 여정과 그 완성을 시켜내지를 못하고 나온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럼 네. 이제 그 여정을 이제부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행 간다 생각하고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본업이 있으세요 혹시? 네. 그럼 본업을 하세요. 이제 투자는 돈이 일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걸 보면서 골머리 알아가면서 지금 오늘 내가 뭐 해야 될까? 오늘 조금 빠졌다. 오늘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일을 하러 가고 돈은 여기서 네가 벌릴 때까지 난 이렇게 지시해놨으니까 여기서 네가 일을 해라고 놔둬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SDS라는 기업은 놔둬놔도 괜찮은 건가? 지위 잘했어요. 14만 원 정말 잘 샀거든요. 네. 보세요. 삼성 SDS가 지금까지 언제까지 빠졌었는가? 2016년에 14만 원대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2020년에 내려왔다 올라갔고 이번에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사놓으면 되는 자리예요.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과정을 못 겪어보셨고 미래 완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올라갈까? 올라가긴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가져가 보세요. 그것도 하나 겪어내신 다음에 이 과정이 내 것으로 된다면 이런 투자를 앞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이해가 돼요? 앞으로 삼성 네. SDS라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필요 없어요. 이 기업이 전망이 좋고 안 좋고보다도 이렇게 사는 방식을 다른 기업에도 접목을 시켜서 하셔야 돼요. 아까 봤던 백상 고점에 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이건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투자하시고요. 비중을 우리가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늘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네, 한 달 네, 기다렸는데 네. 100만 원으로 수익 보면은 한 달 동안 10% 수익 받다 10만 원, 뭐 작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네. 30년 기다렸는데 100만 원으로 10% 보면은 30년 기다려서 10만 원 벌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비중은 늘려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것은 가격을 정하세요. 나는 얼마가 되면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는 가정을 정하세요. 가격. 그러면 13만 원이 되면은 14만 원에 사셨으니까 13만 원이 되면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거예요. 12만 원 되면은 30%까지 늘리는 거죠. 11만 원이 되면요. 40%까지 늘리는 거예요. 10만 원이 되면요. 50%까지. 그렇게 만 원씩 빠질 때마다 비중을 그냥 계속 늘려버리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두 달에 나는 안 내려가더라도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가격이 유지가 됐다. 또는 두 달 기다렸는데 유지가 됐다. 10% 늘리세요. 그렇게 계속 더 사는 거예요. 그냥 딴 종목 많이 살 필요 없어요. 한 종목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본업 하시면서 한 종목으로 끝장내서 수익 내고 나오면 그 돈으로 다시 또 저점에 들어가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돈 벌고 나오고 그게 여러 번 되면 복리 투자가 되고 돈이 점점 불어나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짧은 네네. 시간에 정말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정말 투자에 대한 철학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에 최적화되어 있는 매매입니다. 가져가시길 네. 바랄게요. 기업의 전망은 제가 말해 뭐합니까? 좋아서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명문제약. 네? 명문제약. 명문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000원에 20%예요. 5,000원에 20%요. 예. 선생님 이거 더 추가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 말까 예. 네. 일단 명문제약 이거는 예. 당장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추가 매수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회사가 좋은 예. 기업도 아니어가지고 예.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조금 뭐 함정에 빠진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늪에 빠진 것처럼 질 안 좋은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일단 네. 이런 기업들의 가장 이제 희망을 걸어볼 만한 특징은요, 변동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위로 튀어오를 때 본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한 번쯤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얘 한번 튀어오를 때 막 상한가 날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주가가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한 30% 정도 손실 중인데 여기서 예. 반등 나가면은요,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한 이틀 만에 바로 올라오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더 들어가기에는 돈 아깝거든요. 얘를 추가 매수할 바에 다른 좋은 기업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추가세 매수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괜히 하신 거예요. 네. 일단 네.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네. 저는 좀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네. 차트상으로는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난번에도 여기 3,200원쯤 네. 되니까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갔었거든요.
예, 예. 그 흔적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럴 것이다는 아니에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죠? 예, 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 저는 한 4,800원 선 정도, 4,500원, 600원 정도만 하더라도 손실 조금 한 10% 손실 나는 자리인데 저기서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한 4,500원만 돼도 지금 그러니까요. 그 말을 오늘 대한민국 지금 뭐 이 이데일리 TV를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님들 앞에서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4,500원만 되면 예.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예예. 네, 4,500원만 되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예. 가져가시면 한 번은 튀어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지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려가는 경우. 예예. 그러면 한 2,000원쯤까지 내려왔을 때 내려오고 예. 난 다음에 한 2달,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한 2달 정도 예. 기다렸다가 전화를 한번 주세요. 예, 예. 저 때는 전략을 다시 짜야 돼요. 확률이 있으니까. 네, 2,000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전략을 짜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예, 그냥 들고 알았습니다. 가셔가지고 본전에 매도하시고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는 전략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남해학이 궁금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2,800원에 40%요. 왜 사셨어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곡물값이 상승하고 비료값도 상승할 거로 봐서 매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빠졌다고 봐서 샀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이게 주식을 할 때 보면요, 이 뉴스에 너무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속아버리고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맹목적으로 믿어버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료값이 올라가고 곡물값이 올라가는데 남의 화학하고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정말로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비료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자체가 뭐 회사가 마진이 많이 남을까라고 하면 그거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비료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은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다가 사실은 맞는 내용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가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비료를 비싸게 팔아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매출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매출로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원동력이 될 건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기에서 지금 물려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태가 올해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차피 끝이 날 사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미국도 지금 옐런 의장도 인플레이션 무시했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료값과 곡물값이 올라간 것도 잡힐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게 주가가 올라온 게 유지가 되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만한 이슈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끝날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어차피 끝이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계속 이어질 이슈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올라간 게 8,000원대 있던 게 지금 1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간 거, 그래 잠깐 동안의 일시적인 영업이익 상승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주가가 흔들리는 거, 시청자님처럼 매수하시는 분들 또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비료 때문에 뭐 식량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뭐냐면 이제는 전망 필요 없습니다. 기업이 전망이 어떻고요, 뭐 비료가 어떻고요, 식량 가격이 어떻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차트를 가지고 기술적인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기업이 좋고 나쁘면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반등 나가야 되는 자리는 오늘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반등 나가야 돼요. 차트가 지난번에 보시면은, 자, 제가 까만선 그어놨거든요. 까만선 그어놨어요. 2021년 8월에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졌죠, 그죠? 네. 10월에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10월, 11월에는 맞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됐죠? 2022년 3월에 여기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가려다가 실패하고 떨어지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가줬어야 되는데 안 나갔으니까 사실 오늘 손절하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술적인 매매하실 거면 손절하시고 장기 투자하실 거면 지금 이 자리는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래쪽 8,000원, 9,000원대 사야지 돈 벌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은 맞아요. 8,000원, 9,000원 샀을 때 돈 벌리는 기업이에요. 14,000원 사면은 물리는 기업이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가격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다시 한번 대응하셔라. 지금은 저는 손절하시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장기로 가실 거면 추가 매수를 8,000원대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거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이언트 스텝에 29,300원에 40%요. 자이언트 스텝에 29,300원에 40%. 29,300원에 40%요? 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이제 1년쯤 네,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오늘 예. 이제 앞으로 외우셔야 되는 격언이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열리겠죠. 예, 다쳐요. 그거 잡으려고 하면 칼날 잘못 잡으면 정말 다 큰 손 다치잖아요. 그죠? 예.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차트는 이때까지 가격이 흘러왔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보니까 지금 오르막길이 끝나고 내리막을 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 사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거랑 뭐 사람들은 상충된다, 뭐 모순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 코스맥스는 좋다고 했잖아요. 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있으니까 역별이니까 좋다고 해놓고 얘는 왜 역별인데 좋다고 안 합니까? 라고 하는데 걔는 역사적으로 싼 점이고 싼 지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얘는 지금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흔적이 별로 없고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무상증자했네 하면서 아직까지 기대가 있어가지고 시청자님처럼 싸니까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냥. 이건 아직까지 위기라고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도 아니고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10,000원에서부터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있기 때문에 수익 중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역발상이 아닌 거죠. 이런 건 잡으면 안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됐느냐? 더 떨어지는 거죠. 언제까지요?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말해서 털릴 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털어내는 작업을 몇 번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왜 옷 털 때 어떻게 해요? 옷 털 때 이렇게 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팡팡 텁니까? 팡팡 털겠죠. 팡팡 털겠죠. 맞아요. 주가라는 게 지금처럼 하늘 이건 터는 게 아니에요. 팡팡팡팡팡팡 이렇게 털어요. 주가가 진짜 충격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몇 번 하면 사람이 혼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 이거 못 있겠다 하면서 손절하거든요. 그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 이거는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떨어지는 칼날일 뿐입니다. 이거 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별로 손실 아니니까 매도하는 거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로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손절 자리를 27,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27,000원 잡고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수익만 내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교육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도 하기 때문에 상담 내용을 보시면서 내 종목을 상담받을 땐 잘 안 들리지만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제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다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좀 공부하셔가지고 고점에 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항상 그렇게 명심하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고점에만 안 사도 정말 반은 한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내일도 이어지니까 내일도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